제가 이 말을 해도 제 부모님은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만은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계획된 영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는 중에 제 지금 왼쪽 여기 팔에 반창고가 붙여 있어요. 그걸 보시고 너 이게 팔 왜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독감 주사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렇듯지만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받는 거는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고 내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독감주사를 맞았다고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받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피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반창고를 붓고서 아직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있었어요. 민소매를 입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보신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까 그때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그 주사를 예방 주사를 왜 맞냐고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약간 이렇게 띵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 너 그래 놓고서 얼마 전에는 감기도 걸리고 그러면서 뭐 예방 주사는 뭐 맞아도 필요 없는데 그 왜 맞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엄마 같이 제 어머니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제 영상을 만드는 게 10월 초예요. 지금 10월 6일인데 이 독감은 한 12월 1월 달쯤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피크라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환자들이 많다고, 독감을 걸린 환자분들이. 근데 벌써 이제 독감을 걸리시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몇 분을 뵙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월마트, 뭐 워그린, CVS 같은 데 가면 벌써부터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다 그래도 한 10불인가 20불이면 그 받을 수 있어요. 9월 말 10월 달쯤에 맞아야 이제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서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피크 시즌에 갈 때도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어도 우리 몸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맞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으셨다면 이제 빨리 가서 받으시도록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달 전?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기와 독감은 아예 레벨이 다른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감기는 한 며칠, 2, 3일,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기침하고 뭐 콧물 나고 약간 열 같은 거 나고 그러면 끝인데 독감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물론 젊고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독감이 걸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아무 질병이 없고 건강한 20대, 10대, 20대 분들도 독감에 걸려서 죽는 분들이 1년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이 감기와 독감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기를 이렇게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독감을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한국에서도 인플루엔자라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조류 독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인플루엔자의 다른 종류인데 그 두 개의 바이러스들은 차원이 달라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매년마다 그 세계보건기구랑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어떤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이 독감 바이러스가 이번 연에 제일 흔하고 제일 이렇게 나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독감 주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9월달 말 10월달쯤이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 독감 예방 주사를 제발 맞으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싸게 해주는데 그거를 믿질 못하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왜 맞냐? 그 돈을 주고 가면서 나는 여태까지 독감을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거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비유를 하자면 약간 차 보험이랑 비슷해요. 제가 보통 운전할 때 이렇게 사고가 안 나면 차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내가 돈을 매달 왜 이게 돈을 내면서 사고도 안 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근데 사고가 딱 나. 그때 되면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걸 순순히 내 돈으로 메꿔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때 가면 보험이 왜 보험을 안 들어놨을까? 보험을 들어놨었으면 지금 보험회사에서 돈을 금액을 내가 다 낼 텐데 이거랑 비슷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받는 거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이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는데 특히 이렇게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면 이제 밖에는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에도 다를 거지만 추운 곳에 있다고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추운 곳에 있다고 독감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우리 몸에서 이제 이미 그 면역력을 생겼기 때문에 그 독감 바이러스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차에서 날아갈 이유도 없고 안전벨트를 안 한 운전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드물죠.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이제 내 돈이 날아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는 거는 차 보험을 듣는 것과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감 주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몸에 감염을 시키는 나쁜 성분들을 빼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죽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죽은 바이러스에 어떤 단백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 몸에 투여를 하면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게 그거를 알아보고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력을 키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바이러스는 죽었고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백질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미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생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독감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받는 예방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상을 한 그 바이러스들의 예방 주사를 맞는 거지 이 모든 인플루엔자 종류의 바이러스들에 대한 예방 주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가면 보통 인플루엔자 A와 인플루엔자 B 검사를 해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방주사, 그 인플루엔자 A랑 B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다 그래도 그 인플루엔자 A나 B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내 몸에서 아직 면역력을 다 키우지 못했거나 그런 등등 이유로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예방주사를 맞아주면 그나마 우리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한테 미치는 영향이 예방주사를 안 맞은 분들보단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더 그거를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독감 주사를 받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 독감 주사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암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거나 뭐 임산부 초기라거나 뭐 에이즈가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독감 주사를 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 독감 주사에 보통 이 계란 알러지가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계란 알러지가 피부 트러블 같은 게 나시는 분들은 맞으셔도 된다 그래요. 하지만 뭐 계란을 먹으면 뭐 숨을 못 쉬는 정도로 그런 알러지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독감 주사를 맞으시고 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 나 그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독감 주사를 맞고 뭐 그 다음날 몇 시간 후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나 어떤 감기가 걸린 같은 증상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몸에 다른 성분들이 다른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쌓으면서 이게 증상이 나는 거지 그것 예방주사 때문에 그 병을 걸리지는 않아요. 그거 약간 그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예방주사를 맞으셔도 돼요. 만약에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걸린다라는 게 진실이라면 미국에 있는 모든 의사,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벌써 독감에 걸리셨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벌써 다 받았거든요. 지금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 마시고 독감 주사 받으세요.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월마트, CVS 그런 데 가가지고 Can I have a flu shot? 이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만약에 영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거기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전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서비스 같은 게. 그럼 그거를 통해서 뭐 나는 뭐 알러지 같은 거 없고 오늘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고 말씀만 하면 거기서 주실 거예요. 뭐 주사 맞는 거는 2초면 끝나고 그 후로 그냥 뭐 사인하고 등등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나마 좀 이제 걱정을 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평생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안 걸려도 된다. 여기서 제가 herd immunity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herd immunity라는 게 한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 혼자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 근데 이제 99명은 예방주사를 맞았어. 그렇다 보면 내가 이 중앙에 있고 99명이 겉에 있잖아요. 그러면 101번째 사람은 그 원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101번째 사람의 독감이 걸렸어. 독감이 걸린 사람이 나와 접촉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한테 와야 돼요. 왜냐면 99명이라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독감이 안 걸려. 그렇다면 그 다음 사람한테 이 독감 바이러스를 주지를 못해요. 그게 herd immunity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100명 중에서 한 명인 나 말고 99명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그 다른 병들이 나한테 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100명 중에서 50명이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면 그 원에서 바깥에 그 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원 안에 있는 사람의 접촉을 하면 그 50%는 그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 다음날 무슨 일을 가서 얘기를 하다가 기침을 해. 그러면 그게 옮겨지고 해서 나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독감이 안 걸리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위에 다른 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직 몸이 건강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고 해도 몸이 싸울 수 있어요.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해도.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리 몸은 이 병균에 세균에 노출이 되면 점점 더 질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작년에 안 걸렸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앞으로 안 걸릴 거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나는 운전을 잘 하니까 사고를 안 냈고 사고가 안 났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사고가 안 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고 나는 뭐 안 맞아도 돼. 어차피 다른 사람이 맞을 거니까 생각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럼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을 거니까 나는 안 맞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herd immunity라는 게 이 herd effect 그런 게 없어져요. 그렇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 그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 가서 놀아야 된다. 놀이터 같은 데에서 흙 같은 거, 진흙탕 같은 데서 놀아야 그 세균 같은 거에 좀 이렇게 노출이 돼야 그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그 병에 안 걸리고 그런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예방주사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그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 그 프로틴을 몸에 투여를 해서 몸에서 면역력을 키워. 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이미 죽었고, 내 몸에 투여를 하더라도 나는 독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독감이 걸릴 수가 없어. 하지만 내 면역력은 올라가. 그게 거의 비슷하죠? 그 진흙탕에서 노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의학적으로 이걸 권유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하는데, 이 예방주사 같은 거는 제발 받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과 저보다도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지. 공부를 하고 이런 예방주사를 만드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사람의 애는 뭐 자폐증을 갖고 난 애가 태어난다, 아니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 병에 걸린다, 아니 사람들의 뭐 정신을 조종하려고 이 예방주사를 놓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은 제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제발 받으시길 제가 권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